지금 여러분들하고 함께 생각하고 있는 것은 물리학 일의 마지막 부분, 빛의 이중성이죠. 그 이제 빛의 이중성 네 번째로 광전 효과의 이용. 뭐 앞에서 우리 광전 효과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얘기를 했어요. 빛을 받아서 전기적인 신호를 내보내는 그런 것들이 광전 효과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것을 이용해서 하는 것들을 보면 광다이오드, CCD 센서, 2차원 센서죠. 그리고 우리 뭐 카메라 모듈 같은 데 이제 들어가는, 그리고 태양전지, 포토 트랜지스터, 광전도세, 광전관, 빛에 관련된 회로에 꼭 필요한 그런 소자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를 자세히 설명하려고 한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여기서는 간단하게 광전 효과를 어떻게 이용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이제 좋아요 부탁을 하고요. 뭐 먼저 광 다이오드가 되겠습니다. 포토 다이오드라고 얘기를 하고 PD라고 이제 하는데 우리 이 광 다이오드에 대해서는 앞에서 다이오드 공부를 하면서 한번 이제 다루었어요. 조금 자세하게. 세제남 과학세상 물리학일에 다이오드 다섯 번째로 광 다이오드를 참조를 하면 여러분들이 그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광다이오드라고 하는 것은 빛을 비추면 전류가 발생하는, 즉 광전 효과죠. 광전 효과를 나타내는 다이오드가 되겠다. 이것은 어디에 쓰이냐면 화재 경보기, 자동문, 리모컨 수신 장치, 감광 감지 센서 등에 사용됩니다. 우리 뭐 주위에서 볼 수 있는 많은 부분에 사용되고 있는 것들이죠. 그거의 모양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제 광이 들어가 되니까 이제 그 위가 투명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광다이오드고요. 이 광다이오드를 2차원적으로 배열해서 만든 것이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이미지 센서가 돼서 CCD, 카메라 모듈 이런 데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뭐 광다이오드가 어떻게 동작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이제 반도체로 되어 있어요. 반도체 어떤 반도체로 되어 있냐면 여기 오른쪽에 있는 이런 반도체들 여러 가지가 있는 이런 반도체들로 되어 있고, 반도체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밑에 이제 원자가 띠가 있고 전도띠가 있는데 원자가 띠와 전도띠 사이에는 에너지 갭이 있죠. 여기에는 이제 전자나 양공이 존재할 수 없는, 일렉트론과 홀이 존재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돼서 에너지 갭이 있는데, 우리는 여기 원자가 띠에 있는 전자들이 전도띠로 올라가야 뭐가 전류가 형성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에너지를 받아야 되겠죠. 근데 이때 에너지를 받을 때 여기서 빛의 에너지를 받아서, 빛의 에너지가 HF, 여기서 누라고 썼는데 한우, 이만큼의 이제 빛의 에너지를 받아서 요 빛의 에너지, 이 HF, H2 값이 이 G 에너지 갭보다 더 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기에 있는 전차가 여기 전도띠로 이제 올라가서 자유스럽게 움직여서 전류가 형성이 되는 것이고, 이제 이거는 이제 그 구조 자체에서 여기 딱 공유결합을 하고 있다가 양공이 이제 생기고 일렉트론이 전자가 튀어나가는 그런 것들을 봤어요. 여기 뭐 빛이 들어온 거죠. 그렇게 되는 것이 이제 광전 효과잖아요. 광을 받아서 전자가 이렇게 튀어나가는 것들이 광전 효과니까 여기서 그런 효과들을 이용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이제 어떻게 해야 여기 그 전자가 튀어나올 것인가 하면 에너지 갭보다 더 커야 되니까 딱 그 크리티컬 포인트가 이 G가 에너지 갭에 있는 그 에너지가 HF, H 하누하고 똑같아야 된다. 그것을 이제 계산을 하면 이만큼이 되는 값이고, 각각의 반도체의 물질에 따라서 이 람다치 값 이런 것들이 에너지 갭이 달라지죠. 그죠? 요 에너지 갭이 다 다른 그런 값들을 갖고 있으니까 거기에 이제 그 인계 파장이 여기서 이제 계산을 하면 플랑크 상수를 갖다 놓고 계산하면 인계 파장이 이만큼 되니까 각 그 물질에 따라서 인계 파장이 달라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다이오드 구조 및 동작 원리를 보면 광다이오드가 그렇게 이제 그 광을 받으려고 한다면 어떻게 만들어져야 되냐면 앞에서 우리 그 광다이오드 만들어진 걸 한번 봤잖아요. 투명창이 있었죠. 그런 것처럼 여기 이제 반도체 P형 반도체와 여기 P형 반도체, 여기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가 있는데 그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 앞에 이렇게 안티 리플렉션 코팅, 무반사 코팅을 해서 광이 잘 들어오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요 보라색이 광이고 이 광이 들어와서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 사이에 뭐가 있어요? 공핍층, 결핍층이 있어서 거기까지 들어오면 뭐가
이 전자와 양공이 생기죠. 일렉트론과 홀이 생겨서 여기에 이제 그 전압을 걸기를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걸었으니까 홀은 양공은 마이너스 쪽으로 이렇게 가고 전자는 이제 플러스 쪽으로 이렇게 가게 되기 때문에 전류가 이런 방향으로 흐른다. 즉, 우리는 결과적으로 뭘 볼 수 있냐면 빛이 들어와서 HF만큼 여기 그 무반사 코팅 되어 있는 이 투명창으로 빛이 들어와서 IPH라고 하는 전류를 이렇게 형성하는 것들이 광 다이오드가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광 다이오드를 2차원적으로 배열을 해서 한 것이 CCD 이미지 센서가 되는 거고, 거기에다 이제 CMOS 이미지 센서를 만들면 이런 것들이 되고, 이 CCD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다른 영상에서 좀 길기 때문에 다른 영상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면, 이미지 센서라고 하는 게 여기 하나하나 이렇게 이제 그 행과 열로 되어 있어서 여기 하나하나가 다 모두 광 다이오드로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런 광 다이오드가 2차원적으로 이렇게 배열을 하게 되면 하나하나가 이제 픽셀로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우리 2차원적으로 뭔가를 이렇게 찍으면 볼록 렌즈, 이런 렌즈 시스템에 의해서 여기다가 이제 비추고 그 렌즈 시스템에서 비춘 빛들을 각각 픽셀에서 픽처 엘리먼트죠. 픽셀에서 이제 그걸 받아서 이렇게 하게 되면 그 값을 읽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제 보내야 되는 거니까 보내기 위해서는 행과 열을 이렇게 해서 그들을 이제 주소를 만들어서 얘들을 이제 컨트롤하는 것들이 있고 그거를 그 여러 개의 신호가 와서 멀티플렉싱을 해서 한 줄로 이렇게 간 다음에 디스플레이 할 때 이제 또 펼치면 되는 거죠. 디멀티플렉싱 하면 되는 것들이니까 그렇게 디스플레이를 하게 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이제 이 CCD 센서가 아주 여러 군데 굉장히 다양하게 쓰이고 요즘에는 뭐 카메라 모듈 할 거 없이 너무나 많은 부분에 사용하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 뭐 필터 기술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다음에 이 CCD 센서에 대해서는 한번 다른 영상에서 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CCD 센서라고 하는 것은 하나하나의 픽셀이 뭘로 되어 있어요? 앞에 생각했던 광 다이오드로 되어 있다 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뭐 여기저기서 볼 수 있는 솔라셀, 태양전지, 광전지라고도 하고 태양전지, 솔라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그림 한번 보세요. 이게 이제 그 하와이에 이제 그 해안에서 비행기에다가 솔라셀 이렇게 해서 이제 비행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한번 보여주는 그림이고요. 뭐 태양전지 이제가 어떻게 생겼냐면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 반도체로 이루어져 있어요.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 이루어져 있고, 그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 사이에 뭐 태양전지니까 광을 받아야 될 거잖아요. 그 광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여기 보세요. 까만 거가 전극이에요, 전극. 전극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도체로 들어있어서 전류를 흘리게 만들어진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위에 다 까맣게 칠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빛이 못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휜거 타입으로 이렇게 이제 손가락 타입으로 이렇게 만든 휜거 타입의 일렉트로드 전극을 만들어 놓고 이제 그 나머지 부분들은 광이 들어올 수 있게 만든 거예요. 광이 들어오게 만든 것을 이제 여기서 그림을 그린 것은 여기 이제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광이 들어오는 것들이고 거기에서는 전류가 흐르기 위해서 부하를 이렇게 갖다가 했어요. R이라고 하는 저항을 이제 부하를 이렇게 한 다음에 광이 들어오면 어때요? 광전 효과에 의해서 아까 앞에 생각했던 것처럼 원자가 띠하고 전도띠 사이에 에너지 갭이 있는데 그거만큼보다 더 큰 값의 에너지, 빛의 에너지가 들어오면 일렉트론과 홀이 이제 페어가 분리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전자가 이릭하고 이제 전공이 이렇게 와서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 그런 값들을 가질 수가 있다. 뭐, 그거를 이제 우리 전류 전압 특성 곡선에다 걸리면 전압 전류 특성 곡선에서 여기 이제 그 들어오는 것, 전류가 얼마만큼 흐를 것인가 하는 것들은 빛이 많이 들어오냐, 조금 들어오냐 하는 것들이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요 그림이 여기 검은 거는 뭐라고 써 있어요? 다크라고 써 있죠. 다크라고 써 있는 것은 완전히 어두운 거니까 빛이 안 들어오니까 뭐 전류가 흐르지가 않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I 400mW 400와트 하고 이제 퍼 제곱미터 이렇게 돼 있는 것은 여기 이제 빛이 비추는 거, 일루미네이트라는 거 하는 것이 빛이 비추는 거잖아요. 여기 같은 경우는 400와트이고, 요 800와트 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인텐시티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요 값을 보게 되면, 뭐, 더 인텐시티가,
빛의 인텐시티가 더 클수록 전류가 더 많이 흐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IV 특성 곡선에 이런 값들을 갖고 있는데 여기 나중에 보게 되면 여기서는 조금 정도를 넘어가긴 하지만 이 저항값, 부하를 어떻게 거느냐에 따라서 이게 부하선이 이렇게 생겨서 여기에서 전류하고 전압을 곱한 것이 뭐가 돼요? 그죠? 전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력을 최대로 빼보려고 한다면 어떻게 부하선을 걸어야 되는 것인가 하는 것들은 이제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우리 그런 정도들을 넘어가기 때문에 어때요? 지금 같은 경우는 광전 효과를 보는 거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핑거 일렉트로드 되어 있는 이 부분에 광이 들어와서 전류를 형성하는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태양 전지를 만들고 있다 하는 거죠. 그 태양 전지를 이제 그 높은 효율을 얻기 위해서는 광이 들어와서 이렇게 반사하지 않고 막 들어오게 만들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피라미드 형태로 이렇게 만들게 되면 지금 같은 경우 이 초록색이 광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방향으로 광이 들어오더라도 다 어디로 들어가냐면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로 들어갈 수 있게 이런 구조를 만들게 되면 효율이 굉장히 높게 만들 수가 있다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태양 전지 모듈이 되겠는데 태양 전지 하나만 가지고는 이제 어떤 것들을 쓰이는데 한계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 모듈을 만드는데 이와 같은 솔라셀을 가지고 하나하나 붙여서 모듈을 만들고 이 모듈을 이제 여러 개 붙여가지고 패널을 만들어서 이 패널을 만든 걸 가지고 이제 전기 에너지를 이제 그 발전시키는 태양광 발전소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거기 안에는 이제 이런 기능들을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전자 시스템, 전기 시스템이 붙는 거고 그런 그 솔라 패널을 가지고 이와 같이 우주선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우리 그 많이 볼 수 있는 것들이죠. 주택이나 이런 그 주차장이나 이런 데다가 솔라셀 파넬을 갖추게 되면 전기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포토 트랜지스터예요. 트랜지스터는 우리는 에미터, 베이스, 콜렉터로 되어 있고 얘는 대부분 어디에 쓰이냐면 어떤 신호를 증폭하는 데 쓰여요. 물론 이제 스위칭 작용하는 것 때에도 쓰이긴 하지만 그런 증폭을 하기 위해서 에미터, 베이스, 콜렉터에서 이런 값들을 이제 전기적인 신호를 가해서 그렇게 만드는데 지금 포토 트랜지스터 같은 경우는 요 베이스 쪽에다가 이게 이제 여기가 콜렉터이고, 여기가 에미터이고, 여기가 베이스인데, 베이스 쪽에다 빛을 비추면 그 빛에 의해서 이제 전류를 형성할 수 있다. 우리 트랜지스터가 이제 증폭한다 그랬는데, 그 증폭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증폭률이 이제 이득이 베타라고 하는 값을 갖고 있고, 그 베타라고 하는 값이 여기 베이스 쪽에 전류를 흐르는 값을 베타 배만큼 해서 콜렉터에 이렇게 전류를 흐르게 만들어요. 여기에 이제 동작하는 것들은 우리는 트랜지스터를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좀 어려운 얘기니까 여기서 같은 경우는 이런 트랜지스터가 있다. 이렇게 생긴 것이 트랜지스터이다. 근데 여기에 전기적인 신호를 베이스 쪽에 전기적인 신호를 가해서 어떤 증폭 작용을 하는데 지금 그것 대신에 전기적인 신호 대신에 뭘 했냐면 여기 빛을 집어넣어서 하는 그런 트랜지스터에서 증폭기를 만들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광전도 셀인데 이 광전도 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레지스터, 저항 성분의 역수가 이제 전도성을 갖고 있는 컨덕티비티잖아요. 그러니까 광전도 셀이라고 하는 것은 광을 받게 되면 레지스터, 그 저항이 이제 달라져서 포토 레지스터라고 얘기를 해서 이런 모양을 하고 있는데 어디에 쓰이는 거냐 한번 보세요. 여기 이제 이렇게 해서 여기 그 포토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 저항이잖아요. 이 저항. 그리고 이것도 저항. 그러니까 두 개의 저항이 있고 여기 전압을 가하게 되면 그 저항에 의해서 전압 분배 법칙이 성립되죠. 그죠? 그러니까 저항값이 바뀌면 여기 노드에 값이 바뀌게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빛을 비춤에 따라서 여기에 있는 신호의 크기를 다르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된다. 그래서 광전도셀이라고 하는 게 빛을 비춰서 뭘 바꿔요? 저항을 바꾸면 여기에 값을 바꿀 수가 있다. 그런 것들을 여기다 이제 그 실제적으로 그림을 이렇게 그려놨죠. 여기 이 저항이 여기 저항으로 되어 있는 것이 여기에 있는 저항이고 그리고 여기 이제 셀이고 포토셀 광전도 셀이고 이 광전도 셀이 여기에 이제 있는 거고 거기에 전압을 가하면 아까와 같은 그런 기능을 할 수가 있다.
그 다음으로 볼 것은 광전관, 포토 일렉트릭 튜브라고 얘기를 하고 이것은 뭐 하는 거냐면 광전 효과를 이용해서 전기적 신호를 만드는 진공관이 되겠어요. 그 모양은 여기 이제 밑에 있는 그림처럼 돼 있고 그 내부를 보면 여기 이제 음극판이 있고 양극이 있어서 여기에 빛을 비추면 전자가 튀어나와서 그게 전류를 형성하는 그런 것들이 되겠다. 그래서 음극에서 빛 에너지를 흡수해서 여기 이제 빛이 들어오면 음극판에서 이제 빛 에너지를 흡수해서 광전자를 방출하고 양극에서 여기 양극에서 광전자를 모아 전류를 만드는 그런 것들이고 이렇게 외부의 신호를 사용해서 뭐 화재 탐지기, 자동문, 도난 경보기, 제품의 빛깔 검사, 화학 변화에 의한 변색의 측정 등에 이제 사용돼서 다양하게 사용되는 그런 것들이 되겠다. 오늘 얘기한 것은 광전 효과를 이용해서 어디에 사용되는 것인가 하는 것들을 이제 간단하게 살펴봤는데 아주 여러 가지 소자가 있었고 그 소자들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지금 사용되고 있는 그런 소자들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요. 관련 영상을 여기다 올려놓을 예정이고 그리고 이제 좋았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구독을 신청하면 다음 영상들을 용이하게 받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